0%입니다. 이 숫자가 뭘까요? 놀랍게도 아이가 태어나고 1년 뒤 아빠들의 우울증 진단율이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보통 산후우울증이라고 하면 10달 동안 배 아파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죠? 포털 사이트 육아 카페만 들어가 봐도 남편이 육아의 비협조적이다, 남편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다인 줄 안다는 성토 글이 넘쳐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공개된 거대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고개를 좀 갸웃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빠들의 눈물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오늘 지구용 에서는 예쁜 아기 사진 뒤에 숨겨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가족의 경제학과 그 치명적인 리스크에 대해 아주 담백하게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엄마들은 출산 직후에 무너집니다. 호르몬 수치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신체 구조가 급변하니까요. 이건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빠들은 다릅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아빠들의 위기는 출산 직후가 아니라 정확히 1년 뒤에 찾아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자녀를 둔 남성 100만 명의 데이터를 20년 가까이 추적했어요. 100만 명입니다. 통계적으로 완벽한 유의미성을 가진 숫자죠. 분석 결과 아이가 돌을 맞이할 무렵 아빠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정신과 진단을 받는 비율이 임신 전보다 30% 넘게 폭증했습니다. 왜 1년일까요? 아이가 예쁘게 커가고 이제 겨우 육아에 익숙해질 법한 시기인데 말이죠. 여기서 핵심 팩트가 나옵니다. 엄마의 우울증이 호르몬의 문제라면 아빠의 우울증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육아 피로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가장이라는 무게가 본격적으로 어깨를 짓누르는 시기입니다. 잠은 부족한데 직장에서는 예전만큼 성과를 내야 하고 아이가 커갈수록 들어가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아빠의 산후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역할의 충돌이 빚어낸 구조적 결함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 단순히 부모 두 사람의 감정 소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한 가문의 인적 자본을 통째로 뒤흔드는 경제적 재앙에 가깝습니다. 최근 미국 마운트 시나이 의대와 스웨덴 연구팀이 178만 명의 아동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산후 우울증을 앓으면 자녀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즉 ASD 위험이 2.5배 이상 올라갑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모 둘 다 우울증일 경우입니다. 이때 자녀의 자폐 위험도는 무려 5.5배까지 치솟습니다. 이걸 단순히 부모가 우울해서 아이가 자폐가 됐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독립적 위험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적인 요인을 다 보정해도 산후 정신건강 자체가 아이의 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부모가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순간 아이에게 전달되어야 할 언어 자극과 정서적 교감이 끊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초기 교육 투자가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에 인적 자본 형성의 파이프라인이 막혀버리는 셈입니다. 5.5배라는 숫자는 한 가정이 감당해야 할 미래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등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글로벌 기업들이 직원의 멘탈 헬스케어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이유 말입니다. 애플이 지난 10년간 자사주 매입과 직원 복지에 800조 원 넘는 돈을 썼고 그 결과 주가가 10배 올랐죠. 기업은 압니다. 구성원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걸요. 하지만 우리 사회라는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애 낳았냐, 유난 떤다는 말로 아빠들의 우울증을 방치합니다. 이건 마치 기계가 고장날 징조를 보이는데 원래 소음 좀 나는 거야 라며 기름칠 한번 안 해주고 계속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기계는 멈추고 수리비가 살 때 가격보다 비싸지게 됩니다. 글로벌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이미 미국과 유럽은 이 문제를 시장의 영역으로 끌고 들였습니다.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가 바이오젠의 먹는 산후 우울증 치료제 주류주베를 허가했습니다. 딱 14일 동안 하루 한 번 먹으면 뇌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이미 미국 FDA 승인도 끝났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식약처 승인을 받은 산후 우울증 전용 약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치료의 사각지대 그 자체인 거죠. 다행히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만든 전자약이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헤어밴드처럼 머리에 쓰면 미세한 전류로 전두엽을 자각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식인데 벌써 처방 건수가 18만 건이 넘었습니다. 약물 치료가 조심스러운 임산부나 수의부에게는 훌륭한 선택지가 되고 있죠. 실제로 서울대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도 대규모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먹는 약이 없다면 입는 약으로라도 이 구멍난 시스템을 메우려고 노력 중인 겁니다. 이제 불편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낙관론입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보면 산후 우울감을 겪는 산모 비율이 2021년 52%에서 2024년 68%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기간도 134일에서 187일로 길어졌고요. 세상은 점점 살기 팍팍해지고 육아의 난이도는 올라가는데 지원 시스템은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경제적 자살행위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할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산후 우울증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와 경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둘째,
아빠의 1년 뒤 눈물을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산후 우울증은 단순히 엄마 혼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지지가 절대적이지만 그 지지를 보내야 할 배우자 본인도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개인의 배려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정부가 개입하고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사회적 비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산 1년 후 30% 증가하는 아빠들의 우울증과 5.5배 높아지는 자녀의 리스크. 이걸 단순히 한 가정의 불행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라도 이 보이지 않는 계산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육아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꼭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결함이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고장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가장 소중한 기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경제적 선택입니다.